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연일 상승에 따른 증시 레벨 부담에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지만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4,796선에 근접하면서 기술적 레벨 부담이 커졌고 다우 지수도 전날까지 9거래일 연속 오르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덩달아 나스닥 지수 역시 전날까지 9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어 이달에만 5.5% 상승을 하고 올해는 4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 시장은 페드가 내년 완화적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가 오름세로 보이곤 있지만 지수가 레벨을 높이면서 고점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올해 마지막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발언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잇따라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시장에선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이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한편 최근 주가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0.7로 전달의 100일보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날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104.5도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매출 전망이 악화하고 있는 점은 지금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날 실적을 발표한 페덱스는 주당 순이익 3.99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 4.18달러를 하회했고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송업체 페덱스의 주가는 실망스러운 실적과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이날 1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 제네럴 밀스 역시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 데다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이날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편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가 본격화되면서 지수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에 그는 펀드의 35%가 현재 벤치마크 수익률을 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평균이 45%에 뒤처진다 지적했고 이는 쉽게 말해 올해 S&P 500 지수는 20%, 나스닥 100 지수는 40% 이상 올랐지만 많은 펀드들은 이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톱니는 벤치마크보다 뒤떨어지는 성과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포모로 이어져 매그니피센트 7과 그리고 최근 급등을 하고 있는 금융주 등의 추격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밝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2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는 66%가 연착륙을 그리고 6%가 노 랜딩이 발생할 것이라 응답을 했고 경착륙을 점치는 매니저는 23%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현금 비중은 4.5%에 불과해 이러한 수치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4.7%에서 추가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오는 4분기 GDP 전망치를 2.7%까지 높였고 이제는 4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이 예측은 꽤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페드 위원들이 줄줄이 나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치솟은 금리 인하 기대를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시장이 이를 대체로 무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9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 이는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분명 이러한 현상은 지속 가능하진 않아 이렇게 시장이 과매수된 상태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한다 생각이 들며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 역시 72까지 올라 최근 70대 후반까지 올라왔을 때보다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과열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3.92%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주가는 247달러까지 내려왔고 다시 한번 저항선이 250달러를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편 테슬라는 최근 그들의 충전 커넥터 제조 기술을 미 전역에서 표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에 테슬라의 충전 표준은 오랫동안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적용한 CCS 커넥터와 충돌해 왔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다시 한번 테슬라의 성장 동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매년 해오던 직원들에 대한 성과 기반 주식 보상을 올해는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 이에 테슬라는 매년 연례 성과 검토 중에 기존 자산에 더해 급여 조정과 성과 기반 주식 보상을 직원들에게 부여해왔지만
올해는 성과가 높은 직원이라도 공로 기반 주식 보상감이 없을 것이라 밝혔고, 그동안 테슬라는 급여 패키지와 함께 제공되는 주식 보상은 전통적으로 테슬라가 고용 경쟁력을 유지해온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는 실제 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주식 지분으로 받고 약정된 주식 지분을 다 획득하는 데 4년이 걸려 근로자들이 테슬라에 4년 이상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지만, 이제는 테슬라가 도전적인 경제 환경 속에 비용 절감에 대한 중점을 둬 2024년 마진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3.01% 하락하며 현재는 481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중국 수출 규제 강화로 고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달 들어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고, 이에 이달 저점인 6일에 455달러 대비 주가는 소폭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따라 엔비디아가 비록 중국 시장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는 하지만 엔비디아의 올해 재무 실적은 탁월하다 할 수 있는데, 지난 10월 29일 마감한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6% 폭증한 181억 달러, 순이익은 무려 1259% 폭증한 92억 달러에 이른다 할 수 있고, 젠스왕 CEO 역시 앞으로 4년간 AI 관련 투자에 1조 달러 가까이를 지출하기로 약속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경쟁사들이 추격하기 어렵도록 매년 새 AI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에 엔비디아는 이전 2년 주기에서 1년으로 주기를 단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그리고 이날 S&P 500을 보시며 1.47% 하락해 지수는 4,698선까지 내려왔고, 나스닥은 최근 9일 연속 상승을 마감하면서 현재는 14,777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애플은 이날 1.07% 하락해 현재는 194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애플은 미국 내 애플워치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하면서 주가는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 애플이 나오는 악재들은 일시적인 노이즈에 가깝다 생각이 들고, 만약 이러한 노이즈로 인해 다시 애플의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분할로 매수를 하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날 구글의 주가는 광고 판매 부분에 상당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주가는 1.2%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 구글의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141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편 구글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와 주가는 단번에 9.5% 이상 하락을 했고, 이후 200일선이 122달러를 터치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서비스 회사인 AO는 은퇴 계획 자문 회사인 NFP를 인수할 것이라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주가는 6% 이상 하락했고,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이날 비트코인이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